서울사이버대학교 드론 로봇 융합학과에 입학하신 학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을 전공했고, 올해가 졸업한 지 20년 되는 해입니다. 작년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드론 로봇 융합학과에 1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 뜻밖에도 1학기에 우리 학과 1학년 중 최우수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2학기에도 또다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 더 최우수 학생으로 뽑혔습니다. 한 번은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2번 연달아 좋은 성적을 받으니 다른 학우분들과 저의 공부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려드린다면 다른 학우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왜 대학교에 진학하셨나요? 왜 사이버 대학교에서 공부하겠다고 생각하셨나요? 많은 사이버 대학교 중에서도 왜 서울 사이버 대학교를 선택하셨고 많은 학과 중에 드론 로봇 융합학과를 선택하셨나요? 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도 했습니다. 처음에 취미로 시작했던 활동을 직업으로 삼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미 활동으로는 채울 수 없는 허전함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대학교에 배운 지식만으로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하겠다고 생업을 그만두고 학교에 다닐 용기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많이 지지 않고도 새로운 지식을 얻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요즘은 좋은 온라인 강의도 많고 유튜브에서 배울 수 있는 정보도 많지만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동기부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해 전에 어떤 어린이가 저에게 어릴 적 꿈이 무엇이었는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과학자, 로봇 만드는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군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며 적지 않은 시간을 항공 분야에 몸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게 드론 로봇 융합학과는 최고의 학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비롯한 사이버대의 특징은 대체로 비슷할 것입니다. 수업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학생은 각자 편리한 시간에 수업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학비가 저렴하면서도 일반적인 4년제 대학교와 같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대학교는 학비가 저렴하고 수강이 편리하고 영상 콘텐츠의 품질이 높습니다. 하지만 강실에 모여서 수업을 듣는 학교에 비해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드론 로봇 융합학과의 주요 교과목을 교양, 전공 기초, 드론 로봇 관련 과목이라는 세 범주로 나눠보았습니다. 드론 및 로봇과 관련이 없는 타 학과의 과목도 대부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졸업할 때 받는 학위는 드론 로봇 공학사입니다. 우리 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드론, 로봇, 3D 프린터 등과 관련한 각종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드론 전문가 마이크로 디그리를 취득할 수도 있는데요. 올해 2학기까지 필수 과목 5개를 이수하면 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려면 컴퓨터가 필요한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윈도우즈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 중이나 컴퓨터를 사용하기 여의치 않을 때는 스마트폰으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학점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높은 학점이 여러분이 배운 과목에 대해서 높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증명이 될까요? 또는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성실하다는 증거가 되거나 높은 학점 덕분에 경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 높은 학점은 그저 높은 학점일 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학점이 좋지 않으면 학교를 제때 졸업하기 힘들 수도 있고요. 기초 과목을 잘 몰라서 상위 과목에서 힘들 수도 있으니까 배운 과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이 학점을 잘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죠? 나쁜 학점을 받기보다는 좋은 학점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드디어 본론입니다. 점수 잘 받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석입니다. 출석은 무조건 100%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되고요. 출장이나 훈련 등으로 수업을 제때 듣기 곤란하실 때는 각 과목 담당 교수님께 전화나 메일로 사정을 미리 말씀하시고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과제와 참여 점수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물론 시험도 중요한데요. 시험 일정을 꼭 적어두시고 시험 치를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는 동안 PDF 형식의 강의 교환을 열어서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PDF 뷰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점수에 좀 더 욕심을 내시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높은 성적은 수강 신청에서부터 결정됩니다. 개론 과목을 먼저 들으시는 것이 좋고요. 어떤 과목을 듣고 나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 강의 계획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 중에 필기하실 땐 강의 교환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위주로 적어두시고요. 교환에 잘못 기재된 곳이 있다면 메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제는 시험 기간이 되기 전에 미리 해두시고요. 적절한 참고 문헌을 찾아서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법은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려놓은 안내를 참고하세요. 1등을 해보겠다 혹은 성적 장학금을 받겠다 하는 욕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여기에 써둔 방법을 읽어보세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성향과 배경 지식이 다르므로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사 그렇듯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수요 공급의 법칙을 따릅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주제와 깊이를 학교에 개설된 수업만으로 채울 수 없을 때도 있고 최신 지식을 얻기 힘들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치름으로써 수험자의 지식, 업무 수행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정규 학기에 배우는 과목에서는 대부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수시시험을 치르는 과목도 있고요. 시험은 객관식,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이 출제되고 범위와 문제 유형은 각 과목별로 공지됩니다. 주관식 문제를 풀 때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없고 직접 타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점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방식으로 매겨집니다. 시험을 출제하는 교수님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학생들을 줄을 세워서 성적을 줘야 되고 그래서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집중해서 시험을 치르세요. 그리고 거의 맞는 것 같은 말을 써놓고 한두 단어만 바꿔서 꼬아두는 문제도 있으니 방심하시지 마시고요. 지나고 나면 학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인생에는 학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만 하지 말고 학우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어울린다면 더욱 풍성한 학교 생활을 하실 거예요. 학우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할게요. 그럼 안녕.